사실 한번 사게 되면 평균 거주 기간이 8년에서 뭐 10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동안 돈을 번다기보다는 내 자산에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를 통해서 더 자산을 불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사람들도 부동산 재테크를 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지보만 땅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여러 재테크가 많았을 텐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투자로 시작한 건 아니고 내 집 하나 마련해 보고자 했는데 그때가 2017년도였거든요.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하고서 7,500만 원짜리 주공아파트 낡은 전셋집에 있었는데 애를 목욕탕에서 씻기고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꽝 거리면서 지진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수건에 싸서 들쳐 업고 내려왔는데 한참 한두 시간 밖에서 있다가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다가 한두 달 있었나? 누워있는데 벽이 막 흔들리면서 지진이 또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진 설계가 된 전셋집으로 옮겨가자. 그때부터 더 좋은 아파트, 그런 아파트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2019년도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어떤 분들이 돈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무주택자 분들이죠. 무주택자 분들이 집을 사기가 제일 좋은데 제 친구 중에도 전셋집에 사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너랑 배우자랑 같이 돈 벌면 이자 못 낼 거 아니지 않냐. 애도 어린데 네가 사고 싶은 아파트 사라. 왜냐면 올해는 정부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하기로 했었고 그게 이율도 높다 했는데 결국 또 0.5% 하락이 됐고 고정금리로 가져갈 수 있다면 80% 대출까지 나오는 이 상품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한번 사게 되면 평균 거주 기간이 8년에서 뭐 10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동안 돈을 번다기보다는 내 자산에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평균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보만 땅님 유튜브를 보니까 청약 경쟁률에 대한 영상이 많더라고요. 지보만 땅님이 보셨을 때 청약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어야 집값이 반등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청약 경쟁률 딱 하나만 가지고 집값 반등을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청약하는 단지들은 입지가 다 다르고 가격이 다 다르게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곳은 당연히 싼 곳일 거고 좋은 평형을 가진 곳들이 인기가 많을 거예요. 그럼 한 단지 내에서도 좋은 경쟁률을 가진 평형이나 세대들은 다 완판이 될 거고 비선호되는 평형의 단지들이 2순위에서 무순위에서 이게 다 완판이 된다, 계약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사람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밑을 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보만 땅님은 올해의 부동산 전망 어떻게 보세요? 올해는 좋아질 거예요. 정말요? 다들 이 얘기를 들으시면 좋아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보다 나빠질 수가 있을까요? 올해 총선도 있고 하니까 규제도 완화할 거고 금리도 고점을 찍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지역이 좋아질까요?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지금 세종시가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다가 네.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세종시 가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세종을 갔을 때 진짜 깔끔하고 예쁘고 아기자기하면서 엄청 좋더라고요. 사람들의 소득도 좋고 한데 가격이 2019년, 2018년까지 내려온 단지들이 많이 있는 게 세종이다 보니까 반등을 하게 되면 세종이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부동산 종목을 공부해야 돈 벌 수 있을까요? 투자는 잃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의 안정성이 다른 부동산 투자 종목보다는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고 임장을 다니다 보면 금매가 나올 거고 금매를 잡으면 안전 마진이 생겨서 어느 정도 그 하락의 폭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지보만 땅님이 1주택자 혹은 다주택자라고 가정했을 때 각 상황에 따라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집값이 이제 스프링에 비유를 하자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 스프링이 되게 쪼그라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있거나 아니면은 더 대출을 할 수 있거나 한다면 갈아타기를 통해서 더 자산을 불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주택자인데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입주를 앞둔 분양권이 있었는데 최근에 마이너스 1,000만 원 프리미엄을 맞고 팔았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아파트긴 했어요. 근데 제가 부담이 너무 되더라고요. 입주장이다 보면 전세가가 굉장히 낮고 월세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힘드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거를 피하고 다시 더 좋은 기회를 계속 찾고 있다가 하려고 그거는 매도를 결정을 했고요. 저처럼 이제 이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건데 살아남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매도를 할 건 하시고 현금 흐름을 만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망하지 않는 망하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임계점을 넘을 만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꾸준하게 다 이걸 이루셨더라고요. 물을 끓일 때 보면은 99도까지는 물이 끓는지 모르고 있다가 100도 돼서 이제 끓기 시작을 하잖아요. 부동산 투자도 어느 순간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임계점을 넘으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마인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계점이 넘을 정도로 꾸준하게. 공부도 하고 경험도 쌓고 발로 뛰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도방술님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위기가 왔을 때 이걸 겪어내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힘내져라. 사실 제가 힘들거든요.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